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첫머리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한 정치권과 검찰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떤지 짚어보고요. 검찰 내부 움직임도 확인하겠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반려됐습니다. 오후에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 청와대로 불러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회와 청와대, 대검 연결해서 차례차례 상황을 볼 텐데요. 먼저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박윤수 기자, 오늘 법사위 회의는 이번 법안 처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까? 네,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법사위 회의실 앞입니다. 법사위 소위는 1시간 전인 저녁 7시쯤부터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옆 회의실에서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소집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보통 전체 회의를 먼저 열어야 하는데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낸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법 처리를 밀어붙인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목표는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1차로 이번 주에 법사위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기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인 지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죄인들만 좋아할 법안이다. 국민들만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의 말 들어보시죠. 4월 임시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배어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만 좋아지는 이 법. 그래서 제가 죄인 대박, 국민 독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을 공포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번 주 안에 되도록 법사위 통과까지는 마치고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막는다면 본회의를 2, 3일 간격으로 여는 살라미 전법으로 무력화하고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박병석 의장이 아직 명확한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응천 의원과 김혜영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당내 반발도 이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 후보자랑 논문을 같이 썼던 의대 교수들이 자녀들의 편입학 시험에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었고 점수도 굉장히 후하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잇따라 경북대의대에 편입한 데 대해 정호영 후보자는 시험이 공정했고 특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첨으로 배정해서 방에 3분씩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특정 학생과 특정 교수님이 만나게 될 확률은 굉장히 거의 천문학적인 통계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 아들과 딸이 응시한 2017년, 2018년 전형엔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썼던 의대 교수 4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최고위직이었던 정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혹이 여전합니다. 먼저 딸의 구술고사에서 20점 만점을 줬던 교수 3명 가운데 2명은 정 후보자의 위암 관련 논문 공저자였습니다. 이 중 정 후보와 7편의 논문을 쓴 A 교수는 2018년 아들의 서류 심사에서도 30점 만점에 최고점인 29점을 줬습니다. 또 다른 B 교수는 논문은 물론 병원에서 주최하는 암 관련 교양 강좌를 정 후보와 함께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구술고사에서 최고점인 19점을 준 C 교수도
역시 정 후보자와 논문 4편을 함께 쓴 후배 교수였습니다. 논문 한 편을 공동 저술한 디 교수는 딸의 면접과 서류 심사에 참여했는데 면접에선 다른 심사위원보다 낮은 27점을 줬지만 서류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중에 가장 높은 점수인 28점을 줬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논문을 같이 쓴 교수 4명이 아들과 딸을 모두 6번 평가했는데 한 번 빼고 심사위원들 중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정 후보 측은 심사위원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배정된다며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경리과라든지 진단했던 연산학과나 이런 데도 공소가 들어가거든요. 의대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공저자 중에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구술고사는 정해진 기준에 맞는 내용이 답변에 맞았는가를 체크하는 정량평가라며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이런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조국 전 장관 때랑 비슷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뭐가 같냐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때랑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아직 없다며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감쌌던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말씀은 따로 없으셨고요. 차분하게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시고. 하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정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뭐가 같냐 얘기해봐라. 뭐 조작했습니까? 위조했습니까? 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검증을 하라. 입시와 병역 문제에 팩트로 밝혀진 게 있냐며 윤 당선인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당선인 측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증거를 제시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지금 그렇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의혹 제기거든요. 반면 국민의힘 안에선 당 지도부에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만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주십시오. 하태경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불공정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무책임한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것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또 40년지기 후보자에게 우정이 아니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부실 검증에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서 뭔가 달라졌는데 하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에 따로따로 뉴스를 진행해 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첫날이었죠. 그 첫날을 맞아서 저희 뉴스데스크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 한번 내봤습니다. 네, 오늘 마침 신규 확진자 수도 월요일이긴 하지만요. 68일 만에 5만 명 아래로 내려왔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처럼 곳곳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어땠는지 김세영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오늘 점심 서울 여의도 식당가. 식당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간 250석 규모의 식당 테이블을 채워보지 못한 이 식당은 오랜만에 10명 이상의 단체 손님 예약을 받았습니다. 15명 예약이 있더라고. 이제 고생 끝이지 뭐. 마음이 벅찬 거지 솔직히. 오늘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날인가 싶다고. 인원 제한뿐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 오늘. 이제부터는 문 닫는 시간을 정하지 않겠다는 노래방 업주의 표정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알바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오늘서부터는 그 영업시간 제한이 풀어졌으니까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식당가와 유흥가만 활기를 띈 건 아닙니다.
한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을 보기 힘들었던 대학가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텅 비었던 대학 강의실이 다시 가득 찼습니다. 2년간의 비대면 강의에 지친 건 교수도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수업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대학 축제 등 잃어버린 대학 생활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축제 같은 것도 다시 재개한다, MT도 다시 재개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하나씩 들려오고 있어서 이제야 내가 진짜 대학생활 하는구나. 300명 미만으로 묶였던 결혼식과 콘서트, 종교 행사와 집회 시위 인원 제한도 오늘자로 해제됐습니다. 다만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는 이번 주까지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위험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곡 살인의 용의자죠.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체포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22층 오피스텔까지 계단으로만 이동을 하면서 숨어 다녔다고 하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 검찰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긴급 체포한 지 이틀 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립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 그리고 보험사기 미수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체포된 뒤 이틀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은혜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선 조사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이들은 고층인 22층에 거주하면서도 주로 야간 시간대 비상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CCTV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원룸 시스템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수배 초기인 이달 초 지인들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면서 은신처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은혜와 조연수를 오피스텔 근처에 내려줬다는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은신처 위치를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천지검은 이들의 도피 행각을 도운 조력자의 신원도 확인했고 곧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